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빠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됐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구속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현재 탄핵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다른 범죄와 여죄를 통해서라도 내란 외에. 예, 내란 외에 다른 범죄로는 이걸 구속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이 내란으로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또다시 내란으로나 다른 범죄로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일단 얘가 대통령 신분에서 해고가 돼야 그렇죠. 다른 죄라도 엮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야지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뭐 재구속 방법은 있지만 그건 파면 뒤고 파면 전에는 뭐 법관이 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기현 판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그래서 없는 걸 안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을 2주 안에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심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며칠 날 선고하겠다라는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재심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다시 날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헌재한테 이거 내란에 관련된 거 자체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도 신의 한 수예요. 우리가 그 헌재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거를 빼고 심의를 봐달라고 법사위에서 그걸 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걸 안 빼낸 상태에서 내란죄를 집어넣어 갖고 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맥힐 수가 있으나 현재 우리는 이 이번 계엄의 헌법적인 절차상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쪽을 심의를 통해 갖고 얘를 털어낼 거기 때문에 저쪽이 무슨 개소리를 해도 헌재에서는 내란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 여부에 따른 구속이나 불구속의 상황 없이 이번 주에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질 가능성,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저쪽 편의 협박이면 협박,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면 공격,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결론은 탄핵 심판하고는 뭐 내란죄 재판하고 요건 별개긴 한데 탄핵이 안 되려면 여러 가지를 반박을 해야 돼요. 원래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비상계엄 요건을 어겼고 포고령에서 정치와 언론 자유 제한했고 국회에서 군인 보내서 의결 방해했고 군대 보내서 선관위 압수수색했고 정치인 법조인들 다 체포 지시했다.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인용이 돼서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죠. 그래 정상적이면 헌재에서 무조건 탄핵이지. 근데 당연하죠. 지금 이 지기현 판사 이지랄 할 줄, 심우정 이지랄 할 줄 우리가 알았나?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안에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드러내보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즉,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법리적으로 이기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의 지지자들 결집 내지는 동정표 확산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억울하게 탄압받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 일종의 그 정치 쇼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놓게 되면 같은 편 지지자들 쪽에서도 뭐 이따위로 지들 멋대로 법을 할 수가 있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내부 조직부터 시작해서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이 새끼들은 진짜 법 좆같이 쓰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야, 이따위로 검사들이 한다고 치면 이것들 진짜로 선고 나고 나면 판사들까지 다 때려잡고 사법부를 그냥 검사와 판사의 지위를 완전히 상하관계로 바꿔놓을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법관들이 윤석열 파들이나 이런 검찰의 횡포를 받아들여서 간다? 그러면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내버리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치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모질하지 않고 모든 판사들과 법조계가 모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심우정이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지기현 판사라는 놈이 껴있긴 있지만 얘는 그냥 단순한 망치치는 하수일 뿐이고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건 심우정입니다. 근데 심우정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는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야. 나는 최대한 했다.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했다. 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쳐서 날려버린 거란 말이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만일에 탄핵이 인용 안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치면 아마 윤석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갔을 건데 일주일 남아있는 항고까지 포기를 해가면서 조기 석방을 시켜야 했던 이유는 이걸로 나도 끝이라는 거야. 나도 해외로 같이 튀어야겠다라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심우정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김성훈이 검찰에 윤석열 비화폰 불출 대상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경찰한테 절대 안 줬거든요. 근데 김성훈이 검찰에 줬어. 이걸 준 이유는 야 이거 같이 주는 거야. 되겠어? 라고 한 거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당연히 검찰총장 비화폰이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이 통화했을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겠어? 똘마니들한테까지 그 밑에 일본은 차장한테까지 준 비화폰인데, 말도 안 오빠 돼. 친구를 안 줬겠냐고.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연결고리니까 인천세관 그 마약범들 통과시켜준 거, 무마시켜준 것도 그때 심우정이었다는 게 지금 뒤늦게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심우정은 그냥 가는 거야. 심우정도 구속 안 당하려고 하면 이 나라 뜨는 수밖에 없어.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용기라도 빌려 타든가 밀항선이라도 빌려 타려면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지 이제는. 아유, 이것까지는 태워줄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까지 태워가지고 같이 갈까? 물론 말은 그렇게 꼬셨을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얘는 지만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지 가족들 다 떠야 안 되잖아요. 뜨죠. 지 가족들이 왜 떠요? 이혼만 하면 끝인데. 그냥 심우정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처가가 너무 빵빵해. 처가도 빵빵하고, 근데 아버지가 심대평. 충남도지사에다가 심대평에다가 국회의원이까지 역임해가지고, 나름 그쪽에서 유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포기하고 뜰 만큼 무질은 아니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튈라는 거예요. 심우정이 살 길은. 아니, 튈 수 있나? 튀어서 살 수 있나? 튀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방법이 이 땅 안에 없어. 남아있으면 무조건 내란 공범에 이제는 마약 사건 뒤에서 봐준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털리게 생긴 공범 중에 공범인데. 그러면은 지금 빨리 와이프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네? 아마 이미 소장으로 들어가 있거나,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예, 사실, 이혼 관계가 성립돼 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런 마지막 수단을 쓴 거는 이제 윤석열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딱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2의 계엄이나 아니면 밀항. 이 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걸 각오하고 빼낸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2의 계엄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박선원 의원이 주말에 그 얘기를 했어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뭔가 물리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2의 계엄이라는 게 가능하려면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려면 결국은 군 아니면 경찰이 동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게 계엄이 되려고 하면 현재 있는 국방장관과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장들을 그 직무대행들을 불러다가 계엄 여건에 대한 상정을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머리에 총알 어차피 불가능이 없어요. 그냥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쿠데타 하는 거지. 그렇지. 애들 다 써 죽여. 근데 중요한 건 자,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이 과연 있느냐. 윤석열한테 목숨 걸고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시민들 향해서 총뿌리를 겨눌
군과 경찰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들은 800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그도 다 안 따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 특경이죠. 특경 경찰관들, 특수경찰관들, 무장돼 있는 특수경찰관들, 그리고 일부 HID 현역 비현역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국회를 타격하려고 수단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진짜 더 큰 공권력이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군이 다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군대 안에서 또 다른 쿠데타를 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의 전국 단위의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꼴을 봤는데 이미 현격하게 힘이 빠지고 명분을 잃은 대통령이 다시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야 계엄하자. 야 지난번에 사인했던 난리더라. 이번엔 제대로 사인들 제대로 해갖고 하자이? 라고 해가면서 아니 사인 필요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할 수밖에 무대뽀로 없는데 하겠지. 윤석열이 한다면 누가 근데 따라갈 거라는 거야 저거를.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얘네들은 할지도 모른다. 그 얘네들은 생각까지 해야 저지른다는 거야. 된다. 해본다는 거야. 그냥 저지를 왜?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할 거니까. 왜냐면 윤석열은 사형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도 나중에 내란 공범으로 밝혀지면 마찬가지로 같이 사형입니다. 심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들이 나는 몰라. 난 우리 아저씨가 그런 거 하는 줄 모르고 나는 병원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따져보니까 비화판으로 다 전화질하고 충동질한 거 너였어? 나오면 윤석열보다 더 중한 죄를 처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럼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도망가는 거 아니면 한 번 더 저질러 보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저질러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0% 이상 가능한 게 스스로 화야를 던져놓고 딜을 치든가 아니면 망명하는 거예요. 저는 망명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일본? 어디로 가? 어디로 일본. 가? 일본한테는 알아봤다고는 하더라고. 일본은 실제로 일본이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일에 받아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을 한일 간의 정치적 뭐 어떤 군사적 대립까지도 각오를 하는 상태에서 이걸 받을 거예요. 받아주려고 하면. 그럼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강력한 지져다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 그러면 받겠지만 받으면은 우리랑 너네는 진짜 철천지 왼수야. 그렇지. 돈 달라 하겠지, 응. 돈. 응? 돈밖에 없잖아. 돈 근데- 달라 하겠지. 아니 돈은 일본도 많은데 일본이 왜 많아요, 돈이 없어. 아니 일본도 아니면 나름 야, 지내는 니들 경제 대통령 우리가 대국인데. 데리고 있다. 말 잘 들어라. 그럼 뭐 죽여라. 아니, 야, 죽여라 그냥. 마르코스 필리핀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야마시타 금괴 200톤을 미국에다가 헌납을 하와이로 갔죠. 하와이로 미국 갔잖아요. 공군기 타고 갔어요. 공군기로 마중 나와서 금괴 200톤 주고 200ton이 넘는단 말도 있지만 금괴 200톤. 어. 갑자기 그 생각이. 야마시타 골드 거기에 쓰였다고 하니까. 에이.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를 받아주려 그러면 물가 시세로 쳤을 때 도대체 얼마를 갖다 퍼질러 줘야 이걸 하냐는 거지. 몇십 조원 퍼질러 줘도 그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그래서 저는 받아줄 데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젤렌스키한테 가서 잠깐 기대 있다가 그냥 젤렌스키가 왜 받아? 어? 지금 젤렌스키는 지 목숨도 지 목숨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그러니까 돈이 통하고 그나마 좀 우호적으로 받아줄 땐 젤렌스키밖에 없다니까. 그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일단 지금 미국이 정보 제공 안 해줘가지고 처맞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바로 쳐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살짝 가갖고 기댄 다음에 바로 거길 경유해갖고 몰타나 안도라로 가야죠. 동훈이가 그 짱 박아준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거 아니고는 지금 얘네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모든 국민들, 그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쪽 지지자들, 민주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이 새끼들은
상상 초월해. 말이 안 되는 새끼네. 검찰은 진짜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검찰 내부서는 뭐 지들이 잘했다고 무슨 동호회들끼리 모여갖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문자를 돌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동호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들이 알면서 지들끼리 협의해갖고 이 일을 저질렀다고 치면 검찰 동호회에 있는 어떤 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빼낼 거라는 내용을 다 알았다고 치면 그거 이렇게 하게끔 가만두지 않았다니까. 이거는 진짜 심우정과 그 지기현과 핵심 몇몇 말고는 아무도 검찰도 법원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깜짝 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도 아닙니다. 항소할 겁니다. 당장에 결정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맙시다. 이 결론을 냈다는 거는 이건 뭐 애초에 정해진 시나리오가 허술하고 안 허술하고 짜고 차이가 친 아니야. 거지 이거는. 그냥 요대로 밀어붙인다. 비난을 받든 나중에 위헌 여부를 판단을 받든 처벌을 받든 상관없이 밀어붙인다고 꺼냈단 말이야. 꺼내놔서 여론이 뒤집혀 저쪽 애들이 야 이제 우리 대통령 나왔으니까 이제 나가자 그러면서 헌재한테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광훈이 나서갖고 그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 놈들이나 대선 주자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풀렸으니까 헌재에 가갖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해줘라고 대놓고 자기 이름 걸고 정치적 압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헌재하고 일반 형사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길어봐야 일주일 천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 재판 인용만 되고 끝나면 그때는 바로 뭐 다른 건을 엮어서라도 지금 벌써 얘기 나오고 있잖아. 공무집행 방해 혐의나 아니면 직권남용 혐의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재구속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헌재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유리한 거는 민주진영 결집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쪽 진영 안에서 이제 차기 대선 준비하네 그러면서 대구 부산 돌아다니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명함 내밀고 특히 한동훈 같은 입장에서는 아이씨 잣됐네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이 다시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놈도 여기에서 내가 차기 대선 후보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김문수만 기분 좋아진 거지. 물론 김문수는 절대 1위니까 왜? 1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 1위인데. 김문수가 만일 대선 후보를 받아들여 갖고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완주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김문수에 대한 캐비넷도 따로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온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을 버릴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있으면 막 되는데 대선 준비하면 돼. 근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윤석열을 옹호하기도 그렇고 옹호 안 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애매해진 지금 거지. 예전에 윤석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안전핀이 안 빠진 수류탄이었어. 근데 그때 못 버렸어.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못 버려요. 그렇지. 같이 죽는 겁니다. 국짐은.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현재에서 파면되더라도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다음 국짐의 대선 주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이러면 끝나. 그러면 대선이 끝나버려요.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하면은 대선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하고 대선에 나가면 당선이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것 같은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석방 결정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나가서 지지자들 앞에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어. 내가 좀 얘기 좀 하겠어. 그랬더니 경호처가 막았다는 거야. 물론 뉴스 기사에는 안전상의 이유
경호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경호처를 보내면서 야,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지금 아마 김건희가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물밑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움직일 거라는 근데 거예요. 석방 후에도 윤석열 또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도 지가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받아 적어서 전하는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자회견 하고 싶고 관계에서 그렇죠.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풀어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더 싸해진 거야, 지금. 근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해도 넘어간 거 아니냐고, 씨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